네, 백혈병. 듣기만 해도 참 공포스러운 이름인데요. 매년 3,500명 정도가 걸리고 5년 뒤에는 44% 정도만 살아남습니다. 어린이들도 많이 걸리는 암이라서 앙상한 어린이가 털모자를 쓴 모습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백혈병에도 의술 발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을 괴롭히는 각종 질병의 최신 치료법을 알아보는 의술 여기까지 왔다. 이광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백혈병 종류가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큰 갈래로만 나눠 봐도 일단 만성이냐 급성이냐를 먼저 나누고 또 골수에서 출발한 병이냐 림프구에서 출발한 병이냐를 또 구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죠. 네 가지 병이 다 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가장 흔해서 성인 환자의 한 65%가 이 병에 걸리고 어린이들이 많이 걸리는 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입니다. 다만 만성 백혈병은 증상이 약하고 환자 수도 좀 적어서 오늘은 급성 백혈병 위주로 다뤄보겠습니다. 네, 치료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3억 원이 넘어서 이제 부담이 됐었던 치료제가 지난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조금 싸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킴리아라는 이름의 약인데요. 약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쁜 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를 환자에게서 떼어내서 백혈병을 잘 인식하게끔 구조를 바꾸고 그 세포를 다시 투여하는 환자 맞춤형 약입니다. 맞춤형이라서 비싼 건데 이게 과거에는 손쓸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좋은 효과를 내면서 기적의 치료제라는 별명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제한 사항이 많습니다. 가장 큰 제한 사항은 앞서 보신 백혈병들의 종류 중에 림프구성 백혈병, 또 그 중에서도 일부에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치료를 하는 의사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림프구성 백혈병과 림프종 두 개를 놓고 볼 때는 사실은 림프구성 백혈병이 좀 더 치료 효과는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환자가 그 후에도 계속 재발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현대의학에 아직 풀지 못한 한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더 흔하다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 백혈병 하시면 떠올리시는 독한 항암제를 쓰고 그렇게 해서 암세포를 최대한 줄인 뒤에 조혈모 세포 이식이라고 흔히 골수 이식으로 알고 계신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독한 항암제에 따른 부작용이 하나, 또 조혈모 세포 이식 후에 면역 반응 부작용까지 이중고를 겪어야 했죠. 다만 최근 3에서 5년 사이에 독한 항암제 대신에 부작용이 덜한 표적 항암제가 일일이 등장을 했고요. 특히 2019년에 허가된 지금 두 번째 줄의 벤클렉스탄은 올해 건강보험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조혈모세포 이식 후에 면역 반응과 관련해서도 다른 병에 쓰던 자카비라는 약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약을 가지고 이 조혈모세포 이식 후에 부작용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게 얼마 전에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불과 8개월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는 의사에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완벽하게 입증되지 않은 약들을 종합적으로 썼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치료 효과가 한 30% 정도 되는데 치료 효과가 50% 내지 60%로 이제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효과가 더 좋아진. 그래서 여전히 완치가 힘든 병이기는 합니다만 환자의 부작용을 통제하는 측면에서는 빠른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게 의사들의 설명입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